화상 면접도 면접이기 때문에 답변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화상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장비 그리고 땡땡땡땡 과정입니다. 오늘 이 땡땡땡땡 과정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화상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살다 살다 이런 날도 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재직했을 경우에 해외에 있는 경력직이라든지 이 석박사 채용을 진행을 할 때 화상 면접을 종종 진행을 했었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화상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채용 과정의 어떠한 패러다임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느낌입니다. 아직 모든 기업이 화상 면접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심심치 않게 많은 기업이 화상 면접을 도입하고 있고 향후에 이러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자원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화상 면접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 점검사항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상 면접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화상 면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비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1인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도 항상 더 좋은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사실 카메라도 이제 웹캠이고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 방에 있는 그냥 일반 조명, 그다음에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거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15,000원짜리일 거예요. 이걸 하나 샀고, 근데 의상은 항상 뭐 아저씨 이제 의상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카메라, 조명, 마이크, 의상 이 부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대면 면접을 갈 때보다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화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와 있는 뭐 태블릿 PC의 웹캠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이렇게 흐리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그 화소보다 더 중요한 게 카메라의 설치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보느냐 아니면 카메라를 내 위에서 아래로 보느냐, 당연히 카메라를 내 시선보다 약간은 위에 두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래로 쳐다보게 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 여러분들이 좀 아래로 깔아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만으로 오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화상 면접을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래에서 약간 위로 쳐다보는 이제 그런 표정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노트북으로 뭐 진행을 하거나 웹캠이나 아니면 이제 태블릿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설치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사진 찍는 각도도 좋은 각도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면접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아래로 본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컨텐츠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시선 자체를 카메라를 조금 위로 쳐다보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은 그 제 위치보다 더 위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책을 몇 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고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명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 나름 좀 제 얼굴을 좀 뭐랄까 좀 가리고 싶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좀 약간 뽀샵 처리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지금 방송 그 세팅하는 그런 프로그램 안에 그 얼굴을 좀 더 밝게 하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조정을 못 해가지고 완전 가루상 여러분들 이 가루상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굴 너무 하얗게 나와가지고 일본 귀신처럼 그렇게 나왔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초반부의 영상에 지금도 제가 봐도 약간 좀 자연광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약간 좀 더 밝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미리 조정하셔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게 본인 색상보다는 좀 더 밝은 톤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평가자한테 좀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나치게 얼굴을 이렇게 막 귀신처럼 하얗게 하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그 태블릿 PC 안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볼륨 세팅을 평소보다는 좀 더 크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목소리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 면접관들도 그 들을 때 여러분 개개인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면접이라고 한다면 기본 값으로 세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볼륨 세팅 자체를 평소보다는 좀 더 높게 크게 이렇게 잡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배경과 여러분들이 이제 맞추셔야 되잖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뒤에 벽지가 있기 때문에 뭐 항상 단색으로 옷을 입다 버리니까 크게 막 튀는 건 아닌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흰 셔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배경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고려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손이 더 많이 가는 거고 분명히 좀 골치 아픈 그런 준비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 없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제가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답변 내용도 중요하지만 장비빨도 있고 더 중요한 게 땡땡땡땡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바로 요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땡땡땡땡은 바로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면접이라는 게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화상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의사소통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들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추측하면서 질문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자가 우리 지원자의 강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내 강점을 얘기하면 되나 보다 해서 뒤에 따라 나오는 질문들을 정확하게 듣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뒷부분에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질문을 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게 화상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감안하겠지만 굉장한 이 피로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이야기할 때는 면접관이 말이 멈춘 후에 1초까지 더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월등히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무전기로 아마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막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처음에 누른 다음에 1초 있다가 얘기하고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초 뒤에 이렇게 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다 버리니까 처음이나 끝에 명확하게 들리지가 않아 가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지만 화상 면접에서는 이제 면접관의 어떤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전달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즉 면접관의 질문을 정확하게 듣는 게 몇 번씩 강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측하지 말고 말이 멈춘 후 1초까지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답변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초와 2초 정도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영상 중에 뭐 면접 답변에서 2초만 버리면 얻을 수 있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었던 이제 그런 영상이 있는데, 특히나 이 화상 면접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분명히 그게 어느 정도의 시차에 대한 그런 뭐랄까 좀 버퍼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진 다음에 약간 집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1초나 2초 정도 여유를 두고 시작하는 습관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복창하고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우리 지원자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1초, 2초, 제가 극복하기 가장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제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적으로 하여금 이 친구가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정확하게 파악했구나, 그런 안도감 플러스 이 친구가 최소한 이상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구나, 이제 그러한 좀 뭐랄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평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접관이 이야기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은 다음에 면접관이 께서 얘기하신 뭐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했는데, 평가자가 아니 그거 말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건 이겁니다 라고 또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3000% 빠지기 전에 면접관한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면 면접보다 더 간결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무리 이게 면접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다대다 면접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잘 안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을 또 간결하게 얘기하신 다음에 발표보다는 좀 더 대화한다라는 측면으로서 면접관과 같은 호흡을 가져가는 게 월등히 좋은 방법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답변이 길어지다 보면 말 그대로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답변이 길어진다고 느껴진다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전체적인 답변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관께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1초, 2초, 제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은 A 경험입니다. 이 경험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어떻게 이겨냈습니다. 까지만 얘기하지 마시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은 A 공모전이었고 그 과정에서 책임감을 발휘했습니다. 까지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거는 답변이 길어질 경우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라는 것이고, 답변이 짧은데 다시 한번 또 요약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깨알 같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길게 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만약 답변을 짧게 하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답변을 요약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센스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적인 그러한 오류나, 그리고 면접관이 여러 명이 앉아 계신데 면접관들끼리 어떻게 질문이 좀 겹칠 때 뭐 등등등 해서 말 그대로 분명히 내가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명확하게 질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질문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그리고 면접관, 그리고 면접을 안내하신 이제 채용 팀에서도 뭐 여러 가지 가이드를 줬을 거예요. 이게 화상 면접이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면접관에게 질문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질문하라고 했지만 쉽게 질문을 했다가 괜히 뭔가 찍힐 것 같은, 왠지 약간 피곤한 스타일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과정에서 면접관도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라 유사한 이 지원자들의 면접을 보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면접관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표정 관리하시고 공손하게만 이야기하시면 오히려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 명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냥 편안하고 공손하게만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질문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관이 다시 답변을 하라고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굉장히 잘했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여기가 지금 잘 안 들려가지고, 혹은 방금 이제 인터넷이 좀 끊겨서, 혹은 약간 버퍼링이 생겨서 우리 지원자가 방금 이야기했던 중요한 부분을 잘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왠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걱정이 될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은가? 내가 지금 뭔가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답변을 하시는데, 저 같으면 면접관님 제가 방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냐도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센스일 수도 있고 에티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관이 다시 한번 답변을 하라고 하면 거기 좀 기술적인 좀 장비를 잘 점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공손하게 내 실수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셔서 정리해서 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의사항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화상 면접이고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이 그 대면 면접보다는 더 크게 도드라지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정도까지만 이 화면에 나온다든지 좀 뒤에 가서 앉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 얼굴이 더 도드라지게 평가자가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표정 관리 잘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이게 표정 관리가 변하지가 않거든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건 맞지만 급격한 변화는 당장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마인드셋 정도로만 해주시고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좀 더 밝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는 마음은 좀 더 가져주시고 전반적으로 이 면접의 답변을 이어가셔야 되겠죠. 특히 옆지원자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고 면접관이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어딜 봐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표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좀 걱정일 수 있는데 일단 옆 지원자, 다대다의 면접이다. 옆 지원자가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은 카메라를 응시하세요. 옆 지원자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화면으로 보지 말고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화면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볼 때 어떤가요? 시선이 지금 말 그대로 집중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원자가 얘기할 때도 다른 지원자의 표정을 보는 게 아니라 얘기는 듣되 말 그대로 이 지금 카메라 앵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정을 좀 밝게 지으면서 계속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관이 질문을 할 땐 여러분들이 어딜 봐야 되느냐. 면접관이 질문을 할 때는 카메라를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면접관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질문을 할 때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면접관의 화면을. 하지만 면접관이 질문 끝나고 답변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앵글을 보시면서 답변을 이어가셔야 평가자 입장에서는 저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보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세는 가급적이면 실제 대면 면접 상황과 유사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사하게 이제 공손하게 앉는데 근데 장비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 무슨 뜻이냐? 만약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제가 빠르게 이걸 점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리 앉아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또 호흡이 불안정해지거나 불안함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 버리니까 장비와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커닝 페이퍼를 그냥 기술적으로 잘 이 모니터에 붙여놓으면 티가 안 나지 않느냐. 그거 보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안 본 것처럼 이야기할 정도면은 이미 그냥 면접을 잘 볼 정도의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커닝 페이퍼를 만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커닝 페이퍼를 만들고 카메라 바로 아래 붙이든 화면에 붙이든 아무리 티가 안 나게 붙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면접에서 평가자가 이야기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시선 자체가 이미 커닝 페이퍼를 보는 거에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게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닝 페이퍼를 만든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대본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쉽지 않게끔 연습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썩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침착해야 되는데 이게 침착해지지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뭐 좀 침착 못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좀 노력만 해달라는 거, 그리고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당황했다, 평가자가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당황스러울 순간이니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화상 면접에서 자기소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화상 면접에서 자기소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상 면접도 마찬가지로 대면 면접과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신감 있게 그리고 공손하게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임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